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경주의 동경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도 8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토종견에 비해 인지도는 물론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데요.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첫걸음, 바로 관심이겠죠. 박은경 기자입니다. 가뿐하게 장애물을 뛰어넘고 한 번 잡은 목표물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타고난 사냥개지만 주인 앞에선 언제 그랬냐는 듯 연신 짧은 꼬리를 흔들며 재롱을 부립니다. 경주의 옛 지명을 딴 토종견 동경이인데 꼬리가 없거나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성격 자체가 사람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온순한 성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대단히 명석합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개보다 훨씬 더 습득 능력 자체가 대단히 좋고요. 동경이는 우리나라 문헌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토종견입니다. 하지만 인지도는 다른 개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사육두수도 같은 천연기념물인 진돗개가 25만 마리, 삽살개가 6천여 마리인 것에 비하면 바닥 수준입니다. 한때 멸종위기까지 갔던 동경이는 꾸준한 복원 사업을 거쳐 현재 300여 마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300여 마리를 관리하는 인력은 겨우 5명, 산책은 꿈도 못 꿉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만 됐지 동경이를 주제로 한 문화시설은커녕 제대로 된 견사조차 없습니다. PUG를 활용해서 우리 경주시에서도 시민들이 이 동경이도 구경하고 또 시민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조성해주면 우리 천연기념물 동경이가 대한민국에 알려지고 우리 시민들과 더욱더 친화적이지 않을까. 어렵게 복원한 경주개 동경이.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경상북도가 도청 이전과 함께 조성한 한옥마을이 5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한옥마저 매물로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도청 한옥마을입니다. 허허벌판에 한옥 5채만 덩그러니 지어져 있습니다. 땅 주인은 있는데 한옥을 짓지 않는 겁니다. 분양 조건대로라면 땅 주인은 분양 후 3년이 도래하는 지난해 9월까지 한옥을 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북개발공사가 지난해 환매 조건을 갑자기 없앴습니다. 5년 안에 한옥을 짓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는 조항이 사라지면서 땅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곳 한옥마을의 70여 필지가 모두 분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땅에는 이렇게 풀만 무성히 자라고 있는데요.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일부분을 상업화하는 내용을 협의하고 있지만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수도권 한옥마을은 약국과 세탁소 등의 생활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은 아직 논의 단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통 불편까지 이어지자 그나마 지어진 한옥도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뉴얼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생각을 없어요. 바꿀 수 있는 상업 공간을 군데군데 좀 비워놔서 좀 활성화가 되도록 하든지 그 구역과 인접해서 개발도 안 된다. 그럼 한옥마을을 왜 짓고 왜 만들고 땅을 왜 팔아먹습니까? 그렇네요. 턱없이 높은 신축 비용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안동시는 한옥 신축에 한 채당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건비 포함 평당 1,200만 원이 들어가는 신축 비용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안동시는 올해 한옥 5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신청한 사람은 1명뿐입니다. 저도 임대 사업도 시작해보려고 지금 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얘기를 듣지를 못한 상태여가지고요. 예전부터 하기는 했는데 시에도 뾰족한 방법이 지금 현재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북도가 야심차게 시작한 한옥마을 사업. 이곳이 4년 넘게 방치되면서 한옥마을이 자칫 땅 주인만 있는 유령마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100년 넘게 대구에서 사과를 재배해온 평광 사과마을. 올해는 유례없는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 등 악조건을 이겨내고 결실을 보았습니다. 권수경 기자가 올해 첫 수확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팔공산 자락에 있는 한 사과 농장입니다. 멀리서 보면 초록빛깔 반, 빨강빛깔 반, 사과가 붉고 탐스럽게 연그렇습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면 사과가 얼어버리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입니다. 사과 꼭지까지 똑 따서 바구니에 넣습니다. 긴 장마와 태풍을 이겨낸 올해 첫 수확입니다. 원래는 아까 말했지 100% 10개 딴 것도만 3개는 더 줄었다 하는 길로 해요. 설이 냉해 입어가지고 꽃이 필 때 결실이 안 되는 기라 사과가 어렵어가지고 참 꽃이 어렵어가지고. 이곳 평광동에선 100년 전부터 사과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산자락 계곡에서 흐르는 깨끗한 물과 배수가 잘 되는 토양, 그리고 사과 재배에 알맞은 일교차가 큰 기후, 삼박자가 잘 맞아 사과 재배지도가 달라진 요즘에도 대구 유일한 사과 재배지로 남았습니다. 서울 기온하고 여기 기온하고 맞으면 돼요. 맞추면. 서울에 한 영하 1도부터 여기다 영하 1도 내려가고. 봄에도 기온이 막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고 겨울에는 내려갈 때 내려가보고 여름 더울 때 덥고 이러니까 사과가 되는 거지. 식감은 아삭하고 단맛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수확한 사과는 저온 창고에서 보관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하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요즘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 군위군에서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천정 농법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막바지 수확이 한창인 군위군 효령면의 한 토마토 재배 농가입니다. 올해 농약을 단 한 번도 치지 않았지만 탐스러운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해충을 잡아먹고 사는 천적을 이용한 농법이 큰 효과를 거둔 겁니다.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은 이 토마토는 학교 급식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납품됩니다. 소비자들도 자꾸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찾게 됐고, 그래 돼서 지금은 아주 판로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가지고 뭐 학교 급식이라든지 서울 쪽에 안 그러면 큰 업체에 납품이 되고 이래서 소득도 좀 안정화가 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군위군 농업기술센터는 천정농법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경북대 경북농민사관학교 천적 벤처기업과 함께 체계적인 방제 매뉴얼도 마련했습니다. 특정 해충에 어떤 천적을 언제 어느 정도 써야 하는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현재까지 시범 사업을 통해 참여한 농가는 모두 37곳. 올해 버섯 농가 3곳이 무농약 인증을 받았고 나머지 농가들도 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군위군에 이제 공항이 들어오는 만큼 기내식에 우리 군위군의 농산물을 보급을 하는 거, 그리고 학교 급식, 그리고 다양한 백화점들의 수요처를 다양하게 좀 확보를 하고자, 그래서 농가들의 소득을 높이고자 이렇게 향후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군위군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천정농법 농가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교육과 컨설팅 등 천정농법 정착을 위한 도움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김도리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온정을 나누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산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나눔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내놓기가 무섭게 품절된 조림 간장. 단팥빵과 어묵, 돈가스도 모두 동이 났습니다. 재능 기부로 정성을 들여 만든 만큼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입니다. 여기서 만든 맛간장이랑 여기 만든 목도리, 수세미, 여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만드신 거를 샀어요. 품질 너무 좋고요. 핸드메이드라서 너무 예쁘고 가격도 너무 저렴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다 보니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뿌듯합니다. 물건도 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손뜨개 체험을 해가지고 목도리를 떠가지고 또 여기 불우이웃 돕기에 기증도 하고 그랬어요. 경산시 여성회관 소속 자원봉사단체인 여성자원활동센터가 되풀이 나눔 장터를 개장했습니다. 여성회관 평생교육기간 중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터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처음 열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처음이다 보니까 물건이 한 시간 만에 동이 나가지고 원래는 이제 모든 행사를 못했으니까 오늘 판매를 가지고 이제 장학금이라든지 이제 불이웃돕기 저희들이 성금으로 기타를 해야죠.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장터 운영 수익금을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포항 수성 사격장에 헬기 사격 훈련을 놓고 주민 반발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격장의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국방부 간의 세 번째 만남이 4일 마련됐는데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오는 16일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우려됩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 번째 간담회를 앞두고 집회를 연 장기면 주민들은 결연했습니다. 헬기 사격 훈련 중단은 물론 수성 사격장 자체를 이전하거나 완전히 폐쇄하라는 목소리는 더 컸습니다. 주민들은 이번에도 국방부가 원하는 대답을 내놓지 않을 것이 뻔하다며 오는 16일 헬기 사격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실력 행사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6일 날이 사격하기 위해 가지고 오는 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사격을 한다 하면은 우리는 그날이 철조박 뛰는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누울 겁니다. 지금 마음가짐 준비되어 있어요. 사격장과 맞닿은 곳에 살고 있는 수성리 주민들은 누구보다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희생만 강요당해 왔다며 이번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격할 때 그러니 금이 다리 갈라지면 옆에 연결 부분이 있답니까? 그게 갈라지는 게 아니고 탈 자체가 갈라져 버려요. 주민들이 사격장 폐쇄 외에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자 국방부 측은 결국 집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 차관은 수성 사격장 외에는 사격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은 데다 미군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훈련을 취소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주민 대표가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설득했습니다. 전국에 지금 워낙 그 사격 훈련하기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갈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사례들처럼 벤치마킹해서 뭔가 주민들도 조금 더 마음을 좀 가라앉히실 수 있는 그런 좀 대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사격장을 폐쇄할 수 없다는 국방부와 더 이상 소음뿐만 아니라 안전을 담보로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주민들의 입장이 또다시 평행선을 그리면서 결국 간담회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는 16일 장기 수송 사격장에서는 미군 헬기 사격 훈련이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지방대 위기를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학령 인구 감소 같은 외부 환경 변화인데요. 하지만 이 위기의 원인이 꼭 외부 환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실대학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박은경 기자입니다. 방학인가 싶을 정도로 조용한 대학 캠퍼스. 대면 수업이 재개됐지만 강의실은 곳곳이 텅텅 비었습니다. 한창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매점과 카페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한 3년 전부터 계속 감소된 신입생 때문에 그 수요가 충족이 안 돼서 이제 올해 초에 문을 나가신다고 학교 측에 연락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 맞이했을 때가 문을 닫은 상태로 저희가 이제 첫 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경주대학교는 1988년 문화관광특성화대학으로 출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무형문화재 교과목을 신설하는 등 질적 성장을 이루기도 했지만 모두 옛말입니다. 최근 3년간 신입생은 연평균 200여 명, 모집 정원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반면 중도 탈락 학생은 지난 2018년에만 700명이 넘습니다. 10명 중 3명이 재발로 학교를 떠난 건데 비율로 따지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학생이 줄면서 등록금 수입은 4분의 1로 주저앉았고 교직원 임금은 1년째 밀려 있습니다. 한때 대학 종합평가 우수대학에 선정될 만큼 경쟁력 있던 경주대는 2016년 사학비리가 드러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 겹친 사학비리는 곧 폐교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2016년부터 5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됐고
국가장학금은 물론 학자금 대출도 막혔습니다. 이는 다시 학생 수 감소를 부추겨 더한 부실을 낳는 악순환을 가져왔습니다. 2017년 12월에 교육부 종합감사를 했고 그 결과로 지금은 2019년 2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서 학교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도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재단의 전문대와 통폐합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상대 학교 구성원들이 동반 부실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지역사회와 그리고 지역 주민과 그다음에 관련 어떤 것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안을 가지고 같은 재단인 경주대학교의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2000년 이후 폐교한 대학 17곳 가운데 13곳은 사학 비리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지방대학이 처한 위기가 과연 학령 인구 감소 같은 외부 환경 탓인지 냉정하게 다시 따져볼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국립시남선열공원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3년 전 국립묘지로 승격하면서 그 위상에 맞게 시설 곳곳을 개선했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권수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묘역에 곱게 물든 단풍이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계절이 변했듯 공원 모습도 확 바뀌었습니다. 애국지사들의 위패를 모신 단충사, 낡은 기와는 새 것으로 교체되고 빛바랜 단청은 선명한 색을 얻었습니다.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가파른 비탈엔 보호블록을 깔았습니다. 경사를 따라 난간을 설치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했습니다. 내년이면 올해 뿌린 코스모스가 꽃을 피워 경사면을 뒤덮을 전망입니다. 동편 급경사면에는 방문객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하고자 경사면 보호블록을 설치하고 코스모스 씨앗이 배합된 녹색토로 경사면을 마감하였습니다. 산책길을 걸으며 공원 안쪽까지 들어가면 언덕 위에서 금호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숨은 일출 명소로도 알려진 이곳엔 전망데크가 들어섰습니다. 한 번씩 산책 다니는데 시설이 많이 바뀌었어요. 앞선 전망대가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전망대도 그런 식으로 또 시민들한테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의 공적비마다 QR코드를 부착했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로 연결돼 비석에 다 담아내지 못한 지사들의 활약상을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립유공자만 모신 묘역으론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시남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과 함께 열린 추모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5일 경주에 있는 한수원 본사와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하고 관련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22일 한수원 사장과 가스공사 사장,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천군이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대한육상연맹은 5일 오전 11시 최종 선정 심의위를 열어 육상훈련의 지리적 접근성과 지원 의사 등을 고려해 예천군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 10월 대구시와 함께 1차 후보제에 올랐고 현장 실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이같이 선정됐습니다. 예천군은 육상센터 유치로 해마다 16만여 명이 예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고 3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군위군과 의성군에 대구공항 통합 이전 현장소통 상담실을 설치 운영합니다. 현장소통 상담실은 군위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과 의성 봉양면 도리원 문화체육센터 안에 들어서며 군위 상담소는 매주 화요일, 의성 상담소는 매주 목요일 문을 엽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